네, 두 번째 세트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KT에게 희망을 심어준 이영호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호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승리는 어쨌든 이영호 선수 개인에게도 조금 뭐랄까요, 분위기 쇄신 또는 뭐 자극 이런 것들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냥 항상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에는 원래 크게 막 미련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네. 그냥 잘 오늘 이긴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소 쿨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선수가 네, 지금까지 이렇게 롱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꾸준한 연습이거든요. 네. 숙소 갈 때마다 언제나 연습하고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브로드워는 여전히 승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네, 이제 스타2에서도 한규종 코치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슬슬 또 스타2에 좀 힘을 주고 있는 KT 롤스터인데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뭐 연습 방법이라든지 좀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궁금해요. 일단 몰랐던 빌드 같은 거를 좀 많이 알았고요. 그리고 뭐 최적화라든가 더 스타 캐스파 선수들은 좀 모르는 좀 더 미세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코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고 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었구나, 내가 이런 건 몰랐었구나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충분히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화끈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팀원들에게도 그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지금 KT 롤스터가 오히려 스타2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저희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다른 종족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STX전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 이영호 선수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승패 이런 거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뜻 보기에 그날은 사실 좀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었는데 괜찮았습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좀 생각 없이 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진 후에만 잠깐 열받아하고 그 후에는 네. 되게 또 그냥 잊고 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날 사실은 많은 팬 여러분들이 똑같은 빌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 섞인 얘기들도 지금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 근데 사실 제가 승률이 워낙에 좋았어요. 그 빌드로. 그래서 이미 빌드를 두 개를 그렇게 준비해서 사실 하루에 두 번을 태태전 할 줄 몰라가지고 네네. 두 개를 이미 그렇게 준비해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사실 안 해주기만을 바랬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제가 못해서 진 거니까. 예. 그렇죠. 뭐 그래도 역시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시작인데 그것을 너무 크게 부각돼서 뭐 그런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요, 이영호 선수가 그럼요. 이제 보여줄 게 많은데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은 확실히 있는 거죠. 저희 예.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자신 있다고. 솔직히 지금도 진짜 자신 있는데 네. 예.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포텐이 한번 터지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늘 자신감 있어 하는 이영호 선수의 모습을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나는 항상 좀 자신감이 없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힘들어 하는 분들은 이영호 선수랑 얘기를 나누든가 아니면 이영호 선수의 이 인터뷰 내용 이런 거 보시면 나도 이래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이영호 선수 지금 근데 이영호 선수는 자신감 있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팀이 포스트 시즌이 이게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은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팀 성적이 사실 제일 걱정인데 네. 사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그럴 때를 극복하려면 다들 정말 자신감 갖고 저도 자신감 갖고 하고 있으니까 네. 경기에 임해서 꼭 일단 옆에부터 끊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지금 남은 경기들 다 연승하면 그래도 KT 롤스터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자, KT 롤스터 앞으로 전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자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목소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KT 롤스터 더욱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영호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영호 선수와 얘기 네. 나눠봤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막바지, 그러니까 막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라가면 결승까지 올라가서 우승도 노리는 팀이 KT 롤스터입니다. 그럼요. 그 정도로 저력이 있고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위기 한 거를 연승으로 바꾸는 건
바꾸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우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 KT 롤스터입니다. 네. 자, 이제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전반전이 갈리는 세 번째 세트예요. 자, 양 팀의 선수들을 확인해 보죠. 이영호 선수로부터 승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수, KT 롤스터에서는 김대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이영호 선수와 함께 언제나 더블 경기, 지난 시즌에도 11승 7패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김대엽 선수인데 이번 시즌 김대엽 선수가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영호 선수가 보여줬죠. 김대엽 선수 또한 김대엽과 이영호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이겨주기 때문에 KT 롤스터는 우승하는 팀, 1등하는 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거였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김대엽 선수가 이런 식으로 성적이 기대 이하가 되게 되면 팀이 어렵기 때문에 팀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에이스의 부담감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김대엽 선수가 과연 이 부담감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의 선수인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김대엽과 대결을 펼칠 삼성전자 칸의 세 번째 카드는요, 신노열 선수입니다. 자, 김대엽 선수와는 반대로 이번 시즌에 오히려 더 상승세 믿고 쓰는 신노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 타고 있는 신노열이에요. 네, 상승세에서 약간 멈춘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다승왕 경쟁을 하고 단독 그 다승왕으로 올라간 적도 있는 이 신노열 선수인데 최근에는 이 김태경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내리 3연패를 당하면서 뭔가 승수를 쌓는 데 있어서 약간 더딘 모습이 보입니다. 뭐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멈추지 말고 다승왕 경쟁에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속도감이 약간 떨어졌다. 신노열의 쭉 달려가는 기세에 있어서 자, 그것도 오늘 다시 한번 가속을 붙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김대엽과 신노열 선수가 대결을 펼칠 맵은 네오 일렉트릭 서킷이거든요. 그런데 맵에서의 기록이 김대엽 선수가 1승이 없군요. 네, 그리고 저그 대 프로토스의 데이터가 정말 눈에 띄죠. 네. 저그가 압도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쓰리가스 먹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프로토스 병력의 고급화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 가지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용한 심리전을 당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김대엽이 이런 부담감을 어디까지 떨쳐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생기긴 하네요. 네, 이렇게 맵에서의 기록도 그렇고 본인의 맵에서의 상황도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롤스터에서 김대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김대엽 선수와 신노열 선수의 세 번째 세트 대결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 승리팀이 누굴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네오 일렉트릭 서킷 맵이 열렸습니다. 5시 김대엽 선수입니다. 자, 경기를 위해서 손을 호호 이제 손 푸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반대 진영 신노열 선수의 모습, 그리고 저그 진영이에요. 신노열 선수가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승 6패 말씀하신 것처럼 신노열 선수는 어쨌든 다승 경쟁에서 약간 좀 밀려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부분들도 다시 좀 따라잡고 이러려면 신노열 선수가 승리를 또 계속해서 연승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식전에서는 전체 스코어는 신노열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만 최근 대결에서는 김대엽 선수가 이겼고요. 네. 네. 참 귀엽네요. 자체 발광 신노열. 반짝반짝, 네. 그렇죠. 블링블링,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노열 선수가 상대적으로 분명히 중요한 입장에서도 훨씬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대엽 선수가 긴장을 안 하고 원래 저그전 얼마나 잘하는 선수예요. 그럼요. 저그전 안전하게 후반을 가게 됐을 때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정말 손 안에 꼽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맵이에요. 저그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맵인데요. 네. 연습이 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요. 자, 준비한 게 뭘지 그럼 김대엽 선수 위주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확실히 저그가 프로토스를 만나서
20번 싸웠는데 14번이나 이겼다. 여러 가지로 저그 입장에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맵. 신노열 선수는 좀 더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정찰도 쪽으로. 이게 손을 풀면서 긴장을 했던 이유가 좀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빌드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게 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럼요. 네, 바로 정찰도 가지 않고 앞마당에 더블 렉서스를 지을 때 그 기분은 말이죠. 이게 잘 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지금 팀이 어려울 때 이런 빌드 선택하게 되면 왠지 이날따라 안 하던 구도に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지. 괜히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 자, 제발. 예, 김대엽 선수가 지금 마치 그렇게 외치는 것 같은 입모양이었는데, 자, 김대엽. 내가 바로 그냥 앞마당 가져갔다. 신노열 선수가 초반부터 찌르는 공격적인 플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거고요. 자, 그런데 바로 신노열 선수도 앞마당까지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마당 없는 거 봤으면 이제 프로브가 상대방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이 저글링이 뛰어서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참 어렵단 말이죠. 네. 네, 지금도 이제 입구 지역을 슬슬 좁혀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글링이 뭐 한시로 뛰면은 진짜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그럼요. 네. 땡큐. 출발 자체가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구도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뛰쳐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캐논 하나가 완성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한시 쪽을 들렸다가 오면은 특히나 더 견제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 여기 아니구나. 방향 네. 틀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미 캐논 하나 완성이 됐고 입구는 프로브 이제 괜찮다 이러면서 뒤쪽으로 빠지죠. 네, 캐논의 위치가 굉장히 좀 저그 입장에서는 이게 6저글링일 때 캐논 하나면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약간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저 위치는 들어가면서 3개 정도는 적어도 여기서 그런데 비집고 잘 들어갔어요. 네 이야. 기 살아서 들어갔습니다. 자, 예. 너무 일찍 그런 프로브를 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뭐 나가는 저글링들의 수량 자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캐논 하나가 완성됐으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는 저글링 보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다가 저글링이 들어와서 출발은 잘했는데 좀 꼬여가는 상황입니다. 야, 이쪽은 해처리 하나 더 피고 있고 그런데 본인은 본진 쪽에서 프로브들이 대거 네. 일을 못하고 있었고요.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꾼 한 먹고 잠시 자원 욕심냈다가 바로 이렇게 됐고요. 예. 정찰 갔을 때 저글링 수를 못 받기 때문인데 이거 빌드 초반에 잠깐 유리했지만 이 정도면 득점 다 했습니다. 일을 그럼요. 얼마나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전체 프로브가 다 빠져서 거기에 프로브 네. 하나 잡았죠. 저글링 하나 죽었습니다만은 프로브를 가스캐능 프로브를 둘 잡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뭔가 건물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저글링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뭐 소수입니다만 프로브 계속해서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네. 지금. 네, 워낙 뭐 대범한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도 뭐 자원적으로 뒤처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의 피해를 주고 정찰까지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은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 정말 그건 엄청난 판단이었습니다. 네.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우클릭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럼요. 네, 정말 냉철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자, 4기까지 들어가서 네. 저글링 2기. 이거- 네, 이렇게 손 한번 더 가게 만드는 것도 이제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골치 아픈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건물을 본진 안쪽에서 테크 건물을 올라가야 되는데 안마당 쪽에다가 다 지으면서 뭔가 이렇게 꼬이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네, 완전 말렸어요. 이 저글링 말리는 이거 거죠.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저글링 안쪽에서 저글링이 이렇게 뛰어다니면 프로브가 잡히고 그다음에 뭉치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건물을 본진 안쪽에 정상적으로 짓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경기에서 패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글링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글링 2기 때문에 꽤나 그렇죠.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프로브 하나 거기 있네요. 네,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 경기가 잘 되는 선수들의 전형적인 유형이 지금 신노현 선수가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글링이 드라군 나오기 전까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을 하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실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바랍다는 타이밍에 엇박자로 찔러 한 개만 잃게 되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수비 이제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네. 해처리 계속 늘려주고 있는 질러 나오고 질러 보면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아이고. 네.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석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완전히 빙 들어서 네. 들어서 찔러 하나. 질럿 하나까지 지금은 잡은 상태에서 이 뭐 저글링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기가 참 힘든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가 됐고요. 상대방의 뭐 건물 지어진 위치 그리고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자신의 저글링 혹은 오버로드로 확인하면서 말렸구나 이 생각을 신노열 선수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 자, 김대엽 선수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침착해져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상황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지금 뮤탈을 배제했어요. 예. 뮤탈 배제하고 다크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뮤탈 누가 써주매 그냥 스컬지 찍다가 멀티하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다가 투가스를 빨리 먹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 타이밍에 이거는 이거 뮤탈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는데. 네, 여기서 오늘- 뮤탈 나와서 본진급 습하게 되면 이거 진짜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감이 좋은 근데 이렇게 뭉쳐있는 거 보니까 뮤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뮤탈 딱 나왔어요. 네, 데뷔를 어느 정도 지금은 해놓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스타게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좀 일찍 올라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뮤탈스에 대한 데뷔를 안 하면은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데뷔를 해놓기는 하는데 네. 해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공간 자체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옵저버가 찍어졌죠. 뒷마당 확장 기지에 캐논 올라가는 타이밍이 느리면은 당연히 취소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요. 네. 자 그 사이에 넘기기. 이거 좋습니다. 자, 이거 가다 빠지네요. 네. 이러다가 일단 미네랄 멀티는 어렵고요. 캐논이 그래도 뒷마당은 최소한 못 먹는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는 네. 무방비. 네, 그 자, 이번에 한 번. 9번 실패. 담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사랑이 네. 3번을 내봐야죠, 사람이. 원래 아, 대문으로 될 안타깝게 때까지. 자 안 근데 넘어갑니다. 오버로드 딱 걸렸어요. 와서 존재를 들켰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안 뒷담을 넘을 때는 되네요. 빠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예. 계속 시간 끌리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단속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진 선생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확하게 딱 잡아냈고요. 네, 뒷마당 확장 기지는 그냥 넥서스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자원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이 지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뮤탈이 몇 기가 그래도 스톰과 캐논에 잡혀서 넥서스를 지킬 수 있는 상황까지 그래도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악한 게 만들어서 네. 지켜야죠. 멀티를 김대엽. 지키게 되면 예. 저그 역시 투가스를 빨리 먹은 다음에 뮤탈을 찍게 되면 다음이 좀 부담이 되긴 하거든요. 상황을 놓고 볼 때 생각보다 피해가 좀 크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아예 뒷마당 멀티 쪽에는 프로브를 다 뭐 싹 잡히거나 이랬던 건 아니니까요. 네. 넥서스를 날렸으면 이제 뮤탈스크가 어찌됐던 간에 잡히든 말든 상관없이 이제 쓰리가스까지 이어지면서 저그 입장에서는 다른 그 유닛으로의 변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분 좋게 원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이쪽은 계속 이제 저글링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뮤탈스크가 좀 많이 죽었기 망정이지. 네, 여기 그리고 프로가 프로브들이- 지금 4개가 갇혀 있어요. 예. 네. 차라리 어이구. 질럿이 발업되는 순간 저거 바로 깨야 됩니다. 네. 자 여기 꽤 많이 손해를 또 본인 스스로가 입고 있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실수하다 보면 들거든요. 네. 이게 뭐지? 왜 이래? 내가 연습 때 이런 일이 없는데 라면서 혼자 계속 말리는 거예요. 이전 경기에서도 김대엽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 자 조금만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겠습니다. 뮤탈리스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소소하게 또 챙겨가고요. 신도현. 네, 두들겨 맞으면서 최대한 프로브만 잡고 나머지 이제 유닛 전환은 됐거든요. 지금 뮤탈스크에서 히드라 쪽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고 그런 히드라로 전환을 했을 때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드론 양도 확보를 해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그 프로토스도 커세어를 뭔가 이제 배제를 해가면서 하이템플러를 다수 갖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눈치를 잘 보고 이 하이템플러의 사이렌스톰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가서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신노엘 선수는 공격적인 자세예요. 네. 지금 12시에 가스도 안 먹고 해처리를 늘려놓고 히드라만 찍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하이테블러 스톰을 진짜 몇 방 써봤자 히드라 웨이브에 그냥 묻힐 만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셋이 그렇게 내리쪽으로 되면서 병력을 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자, 태웠습니다. 네, 이거 미네랄 멀티 하나 깨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뒤쪽으로 병력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다가 뮤탈스크로 뮤탈스크를 여기서 봤기 때문에 살짝 빠진 겁니다. 거기 볼 때 아니거든요. 네, 넥서스 강제 어택. 자, 이렇게 되면 넥서스는 분명히 깨집니다. 깨질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병력은 다 죽더라도 넥서스 깨면은 그것 자체가 이득인 거고.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살려가는 게 몇 개라도 살려가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병력을 뭐 맞바꿔주는 데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 뒤쪽에다가 뭐 스톰은 아직까지 남아있겠습니다만 스톰을 다 쓰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웨이브에 밀려요. 그리고 네. 나머지 아예 정문 쪽 입구 쪽도 같이 병력들 들이닥쳐요. 네, 네.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한번 휩싸이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입구 쪽에 템플러 두 개가 저기 만화가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공격적으로 해주게 되면 글쎄요, 신노엘 선수도 방금 히드라를 약간 더 집중을 한 상황이었으면 넥서스 깨자마자 뒤를 살렸어야 돼요. 네, 그런데 히드라가 넥서스를 깼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저는 생깁니다. 네. 자, 과연 그것이 차라리 그냥 버리는 좀 낭비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머지 이 주력 병력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더 견제를 할 것이 아니라면은 앞쪽으로 히드라를 계속해서 배치를 해가면서 좁은 구역에서 넓은 구역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를 프로토스의 병력을 잡아먹어야 템플러 되는데 스톰. 스톰이 지금 워낙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긴 많아요. 하거든요. 예. 네. 곳곳에 자 이러면 히드라가 안쪽으로 다가오질 못합니다.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투가스에서 지금은 미네랄 확장 기지가 한번 깨진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격은 성공을 시키면서 6시를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런커. 런커도. 럭커 뭉쳐 있는데 여기 야. 옥정어도 힘이 있고요. 예, 네. 맞아요. 그래도 이거 됐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지금은 럭커도 거의 못 만들어요. 신노현 선수는 가스가 네, 없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병력 이 상태로 조금씩만 모으다 보면 이거 프로토스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시종일과 병력을 들이붓고 있는 신노열 선수거든요. 네, 신노일 선수는 소수러커로 뭔가 드랍 위주의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이라든가 이 확장 기지 쪽을 견제를 해주고 6시 쪽을 못 먹게 계속 웨이브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결국 이제 투가스에서 나오는 하이템플러는 한계가 있고 그 스톰이 다 빠졌을 경우에는 물량으로 밀어붙였을 때 답을 낼 수가 없는 게 프로토스의 상황이거든요. 자, 6시 지키려고 지금 병력 미리 갖다 놨고요. 네. 자, 신노열도 여기가 욕심 나니까 병력 이쪽으로 6시 쪽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여기서 하이템플러가 한 개밖에 없는 타이밍이라서 적절한 저 네. 셔틀을 신노현 선수는 꼭 봤어야 됩니다. 네, 자, 빠져나갔고요. 그렇죠. 히드라가 살짝 공격을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저 셔틀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견제를 당하면서 6시를 내준다. 그러면서 프로토스의 미네랄 확장기지 6시가 돌아가고 하이템플러가 다시 쌓인다. 이러면은 신노현 선수가 신내던 시간은 끝나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에 질럿과 하이템플러를 떨구면서 일꾼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복구하는 동안에 6시 멀티는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고 문제는 하이템플러가 한 타이밍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태워서 본진. 네. 자, 위치가 여기 여기 자, 두 개만 자.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 네. 스톰 한 방 있을 것 같은데. 자, 템플러 떨어졌어요. 네. 자, 물론 네.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만 다크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네. 신노열. 자, 결국 잘 막았긴 했습니다만은 프로토스가 6시를 먹었을 경우 그 다음에 다시 하이템플러 위주로 병력을 잘 쌓았을 경우 아까 같은 패턴의 어떤 저울링 히드라 뭐 이런 병력들이 힘을 못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네랄 멀티에 캐논 한 4-5개 짓고 거기에 이제 하이템플 한 개만 두고요. 네, 그러면서 6시 멀티하고 가만히 싸움만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안 싸워주면 유리한데 뭐하러 싸워줍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금 김대엽 선수는 포즈에서 공업 끝나면 공업도 하고 공업 끝나면 하나 더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몸집만 불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신노열 선수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종일과 계속해서 두드려 보는 겁니다. 예. 하이브테크도 아니고 레어테크의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히드라 위주의 공격 편성으로 유닛 편성으로 이득을 보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고. 템플러 있어요. 네. 허리가 끊겨요. 드라군에게. 예. 네, 드라군에게 허리 다 끊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수 병력만 남아 있고요. 네. 자, 여기 히드라도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이 맵에서는 어쨌든 프로토스가 투가스에서 묶여서 한방 스톰! 병력의 승진이 이거 막았어요. 그냥 맞죠. 네. 그러면서 6시 습격. 네, 여기 넥서스 못 깨면 이거 진짜 프로토스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 걸고 깨야 됩니다, 넥서스. 예. 자, 일단 취소시켰고요. 네, 근데 이 취소시킨 병력은 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취소시킨 건 좋은데 프로토스가 그동안에 한 방이 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프로토스의 한 방도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신노열 선수. 자, 이렇게 스톰으로 어쨌든 스톰은 만화차면 또 쓸 수 있거든요. 네. 자, 병력들 다 잡았어요. 예, 질럿들이 아주 다수가 지금 왔는데 이쪽에 멀티가 있겠거니 하고 다수가 왔는데 그냥 소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와서 병력의 어떤 조합을 계속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대엽 계속해서 선수는요. 예. 자, 신노열은 러커 히드라 체제 계속해서 여기에만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냥 김대엽 선수는 9시와 1시 지역에 가서 질럿이 갔는데 해처리가 없다, 크립이 없다,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네. 6시에서 쓰리가스를 돌릴 수 있는 상황만 만들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신노열.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6시를 주지 않기 위한 정말 끊임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때 맞춰 6시는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네. 절대 그 속을 들여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6시 멀티가 안정화가 되고 이쪽에 넥서스의 프로브가 붙기도 전에 일단은 상대방이 공격을 못 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프로토스는 공격을 갈 수 있습니다. 투가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모인 병력 자체의 조합이 강력하거든요. 네, 자, 드디어 한 방 갖춰졌어요. 김대엽. 네. 옵저버 잡으면서 버텨야지. 이거는 물량으로 밀어붙일 옵저버! 생각하면 안 돼요. 옵저버를 잡을 못 생각을 하면서 잡았어요. 버텨야 돼. 못 잡았어요. 러커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스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뭐 달려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렇게 정면적에 상대방 병력 몰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12시 멀티를 간다거나 선택의 방법은 정말 김대엽 선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럼요. 자, 신노열도 그래서 러커 드랍도 하고 싶고 하는데 네. 김대엽 선수가 캐논 지으면서 딱딱 수비 갖춰주고 있고요. 자, 러커 숫자 줄이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오른쪽에 럭커가 또 몰려서 오다가 또 스톰에 의해서 럭커가 다수 제거가 됐고, 자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김대엽 선수는 병력에 한 타이밍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네. 상태가 스톰 예. 그냥 다 찢어버리네요. 더블 경기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도 여기서 스톰 한 방으로 한 방 더. 네, 정리. 네, 수비 좋네요. 이렇게 되면 진짜 신노일 선수 답답하거든요. 그럼요. 네, 한 7, 8분 전과 상황이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에요. 프로토스는 힘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신노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렇게 없는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데 러커 하나. 네, 이제 스톰 없습니다. 네. 자, 이거라도 그렇죠. 자, 긁어서 가능한 피해를 좀 누적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이 뭔가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유닛을 줄일 거면 줄이고 아니면 수비하는 포지션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예, 괜히 지금은 해처리가 펴져 있지도 않은 9시를 지금 단속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저가 다른 견제 패턴을 또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6시에 뭐 러커 드랍을 한다거나 이런. 네. 말씀하신 대로 김대엽 선수가 움직임이 너무 과하네요. 예, 지금 이제 질럿도 한 개만 잃어도 될 게 이렇게 5개 정도가 잃게 되면요 서서히 따라오면서 이게 디파일러가 있게 되면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견제 스톱! 못 하필 스파이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병력이 좀 늦게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네, 결국 네. 못 내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금 동선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액션이 크게 맵 전체를 다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뭐 액션이 커지는 가운데 이제 눈떡이 불어나듯 병력이 불어나면서 저그를 좀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센터에서 프로토스의 병력 양으로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하고 그 와중에 견제를 안 받는다면은 그 움직임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시를 뚫고 12시는 러커 수비를 막겠다는 건데, 네. 이게 뭐, 질럿들이 뭐 각도 천성이네요. 잘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 병력 조합도 일단은 좋기 때문에 신노일 선수도 한 번은 수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곳곳에 네. 무한 스톰은 스톱. 정말 제대로 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한스톱 예. 이거 한번 12시 한번 뚫어봐야 됩니다. 지금 김대엽 선수. 네.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러커 줄을 기게 되면은 이 병력에 지금 12시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뒤에서 저글링 적의 왕창 힘을- 뛰어옵니다. 왕창. 네. 적의 힘을 오히려 쳐요. 다칠 수도 있겠는데 스톱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러커 많아요. 러커 많습니다. 러커가 많습니다. 근데 그 머리 위로 스톰이 떨어지긴 했어요. 아직까지 러커 뒤쪽에 조금 더 있어요. 야, 이 뭐 다수의 해처리에서 나오는 그 저글링과 이제 러커를 다 쏟아부으면서 프로토스의 한방 조합을 지금 깨기 위한 이런 그 대규모 전투였고요. 네, 결국 네. 어쨌든 12시는 지켰고요. 이거 살려간 다음에 그냥 3시 멀티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길게 봐야 되는데, 네. 병력들이 계속 조금씩 잃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디파일러도 합류가 됐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신도열. 예, 그리고 한방 조합이 깨진 이런 그 상황이고, 프로토스는 공사만 뭐 저거는 지금은 1, 2력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머릿수로, 그리고 이제 디팔러로 그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해가면서 가스 하나를 더 먹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네. 디팔러가 나온 시점에서 드랍류의 공격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의 드랍류의 공격이. 네, 지금 뭔가 박자가 이상해요. 뭐 견제가는 것과 수비하는 것과 공격하는 타이밍, 아하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자, 이군이라도 그래도 여기 왔으면. 자, 피했고요. 맨땅에 지금 드론 2기 딱 잡은 것 예, 같으네요. 하이템플러 둘과 드론 둘을 지금 맞바꿨다면은 저가 남는 장사 한 거고요. 네. 디팔러가 뜬 타이밍에 러커만 어느 정도 수비 러커만 확충이 되면은 저글링과 소스 러커 그다음에 디팔러를 가지고 견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네. 프로토스는 지금 12시 쪽에서 12시를 깨지 못한 상태에서 병력 조합이 일단은 깨진 이런 그 상황이라 병력을 다시 한번 뭉치는 이런 그 시간 동안에 저그는 좀 안전하게 수비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현재 상황에서의 최고의 보조 유닛, 마법사 유닛은 당연히 디파일러예요. 네. 하이템플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글링의 아드레날 글렌즈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정말 미칠 듯한 활약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병력을 하나하나 고급화하면서 공격을 쳐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럴 때 플레이가 한 방 떨어지는 순간 저 질럿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보진 게이트웨이 장악 자, 좋은데요.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방. 수비 병력이 지금 있기는 한데 빨리 저런 것들을 진화하고 적어도 일단 추가 멀티를 다른 곳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요. 쓰리가스에서 지금 병력을 쥐어짜고 있는 형태거든요. 자, 여기에 힘 잔뜩 실어서 신도열 한방 세게 두드려. 저글링은 이제 거의 슈퍼 저글링. 네. 순식간에 그래도 스톰으로 막아내나요?
가스통을 써야 될 범위 자체가 조금 너무 넓은 이런 상황입니다. 저글링이 지금 윗선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이제 신노현의 숙제 하나 남았죠. 예. 12시에 나온 병력 러커를 한번 버티기. 예. 이거 하나 남은 거고 네. 상대방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김대엽 선수는 참 이렇게 될 때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김대엽 선수는 자꾸 지금 그러니까 저가 멀티에 욕심을 안 내요. 멀티 욕심을 안 내고 공격 욕심을 지금 계속 내니까 거기에 이제 병력이 좀 약간 휘말렸다가 아까 그 12시 안마당 12시 쪽에서 좀 잡아먹힌 건데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서 6시가 돌아갔기 때문에 병력을 한 번 더 뭉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한방 싸움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신도열 선수가 병력을 꽤나 많이 모았어요. 예. 또 네, 그래도 미네랄 멀티를 하면서 나이더스 커널 뚫고 한시 지역에 지금 나이더스 커널 뚫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질럿이 미리 가서 이 멀티를 사전에 깼어요. 파괴하는 판단은 예. 정말 예, 좋고요. 깼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어쨌든 자원을 무한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크서 플레이그는 대단히 지금 좋았는데 프로토스는 추가적으로 적의 멀티만 못 먹게 만든 이후에 자신의 멀티를 늘리고 아하. 자 자원적인 싸움으로 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 플레이그는 가면 안 돼요. 예. 이게요. 지금 프로토스는 본진과 앞마당 미네랄 금방 다크?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지 이거 좋은데요. 다크 못 봐요. 자, 전혀 신경 사. 쓰고 있어요. 이거 몰라. 지금 이제 알았어요. 이제 봤어요. 7킬까지 했습니다. 예, 저그가 어느 정도 이 이제 4개의 어떤 수학 시설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추가 멀티를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병력을 쥐어짜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방 싸움을 하지 말고 네. 프로토스는 자신의 멀티를 확보를 해가면서 지키는 싸움을 하면 돼요. 그럼요. 자신은 멀티를 먹고 지키는 싸움하면 자원전에서 물론 적의 자원이 좀 늦게 떨어지고 효율이 좋긴 합니다만 이제 슬슬 김대엽이 슬슬 좋아지네요. 예, 뭔가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중간에 리듬을 잠깐, 네. 이제 겨우 찾았어요. 중간에 사실 잠깐 못 때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쥐어짜는 형태는 가서 맞부리 치면 오히려 자신이 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슬 견제만 하고 자원적인 싸움을 하자 이런 생각을 지금은 경기 중에 뭔가 깨달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또 이제 미네랄이 본진과 앞마당이 끝났어요. 이거 질럿 같은 것들 대규모로 생산이 어려워요. 네. 하이템플러 아카니즈를 모으면서 다가오게 만들면 됩니다. 스피드업 셔틀이 있으면 상대방을 다급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프로토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야 됩니다. 네, 질럿과 계속 흔들어야 돼요. 아칸으로 버티면서 7시 멀티는 반드시 지금 먹어야 됩니다. 저가 지금 병력을 한꺼번에 이제 쥐어짜서 추가 멀티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인데 병력이 좀 야근야근 갉아먹혀지면 절대 안 되고요. 효율성 싸움은 절대 이제 저그를 이제 프로토스가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그는 미네랄만 먹어도 저글인 것 같은 진짜 좋은 유닛들이 나오거든요. 자, 리버 좋아요. 리버까지 갈 때가 네. 됐어요. 최고의 판단이네요. 예, 리버 너무 좋죠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이보다 더 좋은 판단은 없습니다. 네, 리버가 나오면서 조합을 상대방이 다가올 때 싸움을 걸 수가 없게끔 저글링이 덤빌 수가 없게끔 하는 그런 병기들 3개 다 모아놨죠. 스톰, 아칸, 리버까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투멀티 하면서 결국은 싸우기 전에 디파일러의 플래그를 미리미리 뿌려놓는 이런 작업들은 매번 있어야 됩니다. 신노현 선수. 예. 저그가 여기까지 지금은 자원을 어쨌든 이 정도로 먹어가면서 병력의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거는 여기서 이 막아내는 저그 때문인데 자 리버 하나가 지금 껴있는 게 야, 너무 악몽이에요 지금 끝까지 효율성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 데미지로 쭉쭉 네. 나가 떨어져요. 진짜 이게 고작 한기인데 네. 한기가 말이 안 되지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다가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다가가지 않으면 2개의 멀티 깨지고요. 네. 적어도 자원이 상대적으로 늦게 떨어지는 종족이지만 이 게이트가 하나 깼다고 상준하여 아니거든요. 그럼요. 결국 경기 이기려면 한시 멀티를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한시 멀티를 하고 그다음에 본진화 쪽에서 수비 리버가 게이트웨이 지금은 뭐 하나 정도도 지금 안 깨진 상태에서 지금은 수비 리버가 수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프로토스 병력과 근데 어쨌든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효율성에서는 계속 떨어집니다. 예, 효율성 싸움. 그러니까 이제는 저글링이 아주 큰 효율을 발휘하던 시절이 리버가 나오면서 지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효율이라는 이야기는 저글링 몇 개 내주고 질럿들을 한꺼번에 막 잡아버리는 이런 식의 싸움을 효율성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싸움을 못하게끔 지금은 프로토스가 리버를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한시 쪽에서 멀티를 먹지 못해서 아웅다웅 할 때 7시가 돌아가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7시를 깨야 됩니다, 저그는. 저그가 멀티를 늘리지 못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전부 저글링이에요. 그리고 9시 지역 좁은 길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글링을 잡아먹기 위해서 질럿과 특히 리버 2개 다 있거든요. 리버! 플레이그는 맞았습니다. 플레이그는 너무 잘 때렸어요, 지금. 일단 끌었어요.
근데 네. 뒤쪽에 아칸 열심히 오네요. 아, 그리고 이제 런커 하나가 지금 받치고 있었는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취소가 됐죠. 네. 프로토스의 7시 멀티는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네. 격차가 조금씩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미네랄들이 전부 다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고요. 네. 미네랄 멀티 하나에 일꾼 몇 개 붙어 있는 게 다입니다. 네, 자 중간중간에 또 드론도 학살을 당했고 네. 신도열 선수가 열심히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점 프로토스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쥐어짜서 오는 공격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안 싸워주면 돼요. 안 싸워주고 자원적인 어떤 싸움으로 이끌고 가면 되는 이런 그 상황인데, 아, 이것도 지금은 리버가 포함된 병력으로 좀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래도 여기서 신노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악한 다 잡고 상대방이 질럿만 남는 상황일 때는 싸움을 걸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플레이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시 멀티를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엽 선수 같은 경우는 한시멀티 상대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지 먹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리버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싸움을 걸어도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되겠네요. 진짜 되네. 네. 이제 흐름을 한 5분 정도 전부터 네. 완벽하게 평소에 원래 잘하는 걸 이제 하게끔 이제 리듬을 찾았어요. 맞아요. 이러면 저그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서 아 진짜 사기다 막 이런 느낌 나거든요. 네, 프로토스를 6시 멀티로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바꿔주는 싸움을 했었으면은 바꿔주는 가운데 어찌됐든 저그가 조금 더 값싼 유닛으로 좀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저그가 이기는 그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프로토스가 한시 지역 네. 지지. 자 결국 신노열 선수 시종의 방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걸 구역구역 막고 첫 저글링 4개 들어왔을 때부터 막으면서 김대엽 선수 버티고 버티더니 결국 경기를 가져가네요. 참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서로에게 말이죠. 네, 정말 그 약간의 실수들이 누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큰 그림에서 결국은 상대방의 멀티를 처음에는 너무 과도하게 저지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의 생각 그대로 결국 주지 않았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한 걸 끝까지 관찰을 시키면서 경기의 승리를 가져오면서 진짜 KT 로스터가 낭떠러지까지 지금 떨어지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네요. 더블 병기가 살아나게 되면 KT 로스터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정말 쌍두마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면 KT 로스터의 힘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전반전 그렇게 김대엽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KT 로스터가 가져가지고요. 잠시 후 스타트로 펼쳐지는 후반전 KT와 삼성전자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